나는 캐디라는 직업을 2015년에 처음 알았고 신입치고는 많은 나이였어. 다른 일을 하다가 취업 사이트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료로 교육해준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 골프룰도 몰랐고 골프 TV도 안 봤어. 정말 골프에 관심 하나 없는 애가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참 용감했던 것 같아.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장롱면허였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3시간 넘게 타고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골프장을 찾아갔지. 그때는 골프장이 이렇게 외지고 대중교통이 안 되는 곳에 있는 줄도 몰랐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처음 골프장을 잘 선택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았던 것 같아. 내가 시작할 때만 해도 캐디 양성업체는 거의 없었고 골프장 자체 교육이었는데 꽤 체계적이었어. 요즘은 캐디 양성업체가 많이 생겼지. 10년 전 34살이던 12월 겨울에 교육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 물론 무보수였고 테스트에 통과할 때까지 버텨야 했어. 대부분의 골프장은 교육받는 교육생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3개월 동안 이론 공부와 실습을 번갈아 하며 시험을 받고 처음 교육받을 때 강의실에 나 포함 10명 정도 있었어. 남녀 포함 교육받을 때 절반은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미리 말할게. 교육받을 때 정말 많이 뛰어다녀. 체력 꼭 키워둬. 나는 뒤늦게 후회했어. 잘 먹고 운동 꼭 해. 진짜 중요해. 교육장에는 골프채가 있었고 나는 그때 골프채를 처음 봤어. 기본 골프룰과 코스맵 종이를 나눠주는데 코스맵에는 각 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 이론 교육은 강의실에서 하고 복습은 무조건 해야 해. 실습은 밖에 나가서 직접 잔디를 밟아. 18홀을 기준으로 카트를 타고 한 바퀴 돌면서 각 홀 티박스에 서서 홀을 직접 봐. 처음엔 이 홀이 저 홀 같고 저 홀이 이 홀 같아. 다 비슷해 보여. 그래도 무조건 외워야 해. 18홀을 외우기 위해 코스맵을 직접 그려야 해. 내가 본 홀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게 중요해. 안 외워지면 교육받을 때 핸드폰으로 홀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둬. 벙커 위치 해저드, 인접홀까지 전부 외워야 해. 하루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3개월씩 확실히 외운다는 생각으로 꼭 종이에 그려봐. 코스맵과 골프룰은 기본이야. 이걸로 시험도 봐. 코스에는 거리목이 표시돼 있고 그걸 보고 거리를 불러야 해. 거리 숙지를 빨리 하려면 벙커나 맨홀 위치를 눈여겨보고 중핀 기준으로 맨홀에서 그린까지 남은 거리를 코스맵에 표시해두면 좋아. 벙커에서 남은 거리도 알고 있으면 거리 부르기가 훨씬 수월해져. 물론 처음엔 잘 안 돼. 이건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 요즘은 거리 측정기를 많이 쓰지만 신입 때는 거리목을 꼭 봐야 해. 처음부터 측정기 사용을 허락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 5m 정도 차이 나는 건 웬만해선 뭐라 안 해. 아, 그리고 거리보다 먼저 볼 게 있어. 홀 설명이야. 예를 들면 1번 홀 330m 파4입니다. 왼쪽 벙커 우측 끝 보고 치면 좋습니다. 좌측 오비 우측 해저드입니다. 파3 홀에서는 고객님 120m 보면 좋습니다. 좌우 해저드고 바람은 따로입니다. 몇 번 클럽 사용하시겠습니까? 내리막 파3이면 내리막 감안해서 110m 보면 좋습니다. 좌우 해저드 바람 따로입니다. 몇 번 클럽 사용할지 물어보면 돼. 파3 멘트는 거리를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중요해. 바람이 있으면 바람 따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아. 파3는 거리를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해. 보통 중핀 기준으로 거리를 외워버리고 피니치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m 빼주면 돼. 파3는 동반 나갈 때 선배들이 거리 알려줄 거야. 캐디들은 현장 실습을 동반 나간다고 표현해. 선배와 함께 나가는데 눈치 보이고 불편할 수 있어. 나는 MBTI에서 I 성향이라 더 그랬어. 카트에는 고객 4명이 타고 캐디가 2명이면 신입은 선배와 고객 사이에 보통 앉게 돼. 앞자리에 3명이 앉는다고 생각하면 돼. 불편할 수 있지만 홀마다 멈추고 계속 타고 가는 건 아니야. 홀 간 이동거리가 짧으면 걸어도 되지만 먼 곳은 무조건 카트 타야 해. 코스를 모르니깐 처음엔 그냥 타. 몇 번 동반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선배가 알려줄 것도 많고 선배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봐야 하거든. 동반은 복불복이야. 우리는 고객님을 상대로 일을 하기에 평소보다 손이 많이 가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고객님들을 나가게 되면 동반 선배가 많이 바빠져. 그러다 보면 신입을 세세하게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땐 안 알려주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스를 눈에 담아. 한 번씩 멀리 간 볼을 찾아주거나 선배가 들고 있는 클럽이나 고객이 들고 있는 클럽을 들어주고 카트로 가서 클럽 정리 도와주면 좋아. 아직은 고객님과 클럽을 매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에 고객님 가방에 클럽을 넣지 말고 클럽통에 넣어놔. 괜히 잘못 넣는 것보다는 나으니깐. 정확히 해당 클럽이 고객님께 맞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정리만 해놓고 클럽통에 넣어놔. 선배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눈치껏 열심히 하려는 태도는 대부분 좋게 봐줘. 사실 눈치껏 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어. 교육은 이론보다 동반 위주, 현장 일이기 때문에 많이 부딪혀봐야 해. 캐디들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
코스를 보고 이 홀이 몇 번 홀인지 알아야 해. 좌우 인접홀까지 알아야 해. 홀 설명은 달달 외워서 티박스에 서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해. 공략 지점을 설명해주고 좌우가 오비인지 해저드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 거리를 불러주고 클럽을 전달해서 사용한 클럽은 닦아서 섞이지 않게 정리해야 해. 라운드 중에 점수를 계산해야 하고 항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멘트해주고 주변 상황에 신경 써야 해. 공이 옆홀로 넘어가면 타구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바로 무전이나 육성으로 외쳐서 알려야 해. 카트 출발할 때 정차할 때도 멘트해주고 고객님 발이 카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카트 주변에 고객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자동으로 유도를 보내거나 운전해야 해.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2명의 캐디가 함께 보는 투캐디 테스트를 봤어. 테스트는 18홀을 다 도는 게 아니라 9홀 테스트야. 이때 보는 건 홀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거리를 제대로 부르는지, 클럽 전달은 잘하는지 점수 계산이야. 점수는 4명의 고객님을 다 계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 내가 첫 번째 고객님 스코어는 확실하게 계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야. 투캐디 테스트에 통과하면 이제 실제로 투캐디 근무를 나가게 돼. 신입 캐디 2명이 한 팀이 돼서 18홀 기준으로 9씩 근무를 해. 한 명이 9을 하면 다른 교육생은 보조 역할을 하거나 뒤에서 걸어오거나 하면서 따라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 그래도 실제 근무를 나간 거라 캐디피는 지급이 되고 받은 캐디피는 나눠서 가졌어. 회사에서 신입 캐디나 교육생을 내보낼 때 고객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내보내니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 고객님들도 신입에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아직 신입이니깐 교육생이니깐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수고했다고 예쁘게 봐줬던 것 같아. 그때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냥 웃고 목소리 크게 했던 것 같아. 빨리 테스트 통과하고 싶은 마음과 안 되는 체력을 오기로 버틴 것 같아. 나는 목소리가 작아서 작은 목소리 때문에 많이 혼났어. 목소리 톤이 작기도 했고 자신도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현장에서 일하는 거라 목소리 작으면 잘 안 들려. 다시 말해야 하니 나처럼 목소리 톤 작은 사람들은 테스트 볼 때나 근무할 때는 의식적으로 조금 더 크게 말해. 한 번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2번 말 안 해. 투캐디 테스트를 통과하고 실제로 근무를 나가다 보면 이제 원캐디 테스트 기회가 주어져. 나랑 같이 교육받았던 교육생은 원캐디 테스트를 한 번에 통과했어. 솔직히 나보다 잘하는 거 내가 봐도 보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평가는 캐디 선배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알려줘.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 참고로 테스트는 캐디 선배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직접 볼을 치면서 교육생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평가했던 것 같아. 평가지 같은 데에 체크를 하고 뭔가가 적혀 있었어. 끝나고 수집해서 결과를 알려줬던 걸로 기억나. 나는 원캐디 테스트를 첫 번째는 떨어졌지만 다시 교육을 받고 투캐디로 근무를 하면서 2번째 원캐디 테스트 할 때는 붙었어. 교육 시작하고 번호 받기까지 2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 테스트를 통과하면 캐디들은 이걸 번호 받았다라고 표현해. 번호 받고 3월에 첫 근무를 나갔는데 그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실수하면 어쩌지, 혼자 할 수 있을까 긴장도 되고 도망도 가고 싶었어. 온갖 생각이 들었어. 그때 선배들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 고객들은 일하는 걸 보면 신입인지 아닌지 다 안다고 괜히 경력인 척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어. 인사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 알려줬어. 신입 캐디 홍길동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못해도 괜찮으니까 인사 잘하고 잘 웃고 목소리 크게 하라고 했어. 실수하면 바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팀 잘 따라가라고도 알려줬는데 처음에 일한다고 앞팀 볼 여유도 없었어. 나중에 무전을 듣고 알았지. 아내가 앞팀을 놓쳤다는 것을. 아마 회사에서 신입이라 진행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 끝나고 내 뒤에 선배가 알려줬거든. 진행에 대해서 말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앞뒤로 만난 선배님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어른스러웠고 잘 챙겨줬어. 고마운 선배님들이었어. 지금은 투캐디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 요즘엔 교육받고 테스트하고 통과하면 원캐디로 번호 받아서 일 나갈 거야. 골프장마다 교육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맞나 싶기도 할 거야. 그럴 땐 캐디 관련 밴드나 카페에 가입해서 질문을 남기거나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 대표적인 캐디 관련 카페와 밴드는 캐디살롱, 캐디세상이 있어. 2군데 모두 가입하기를 추천해. 요즘엔 예전처럼 신입을 많이 채용하지는 않아. 캐디 일이 겨울에는 일이 잘 안되다 보니까 겨울 시즌에 신입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데 공고가 많이 줄었어. 골프장 입장에서도 캐디 수급이 크게 어렵지 않으면 신입보다는 경력 캐디를 선호해. 신입은 따로 교육을 시켜야 하니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야. 가능하면 골프장 자체 교육을 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해. 양성업체는 일도 시작하기 전에 교육비를 내야 하잖아. 물론 돈을 내고서라도 교육을 받고 싶다면
본인 선택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골프장 자체에서 신입 모집을 하는 경우에라도 캐디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 얻었으면 해. 질문 올리면 댓글 달아주는 경우 있으니깐 도움돼. 나도 아는 골프장은 댓글 달아주겠지만 모르는 곳은 직접 부딪혀볼 수밖에 없어. 신입 캐디는 나이 제한이 있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캐디를 선호해. 경력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때는 캐디 수급이 힘들어 나이 제한이 거의 없었거든. 40대 이후는 신입으로 안 뽑는 경우도 있어. 명문 골프장이나 회원제 골프장일수록 나이 제한이 있어. 반대로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은 코스가 어렵거나 위치적으로 캐디 수급이 안 되는 경우야. 경력자도 나이 제한 있어. 이건 현실이라 받아들여야 해. 관리자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이 많은 캐디는 대체로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니깐 나도 나이 많은 입장에서 이런 건 싫지만 현실이니깐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나는 캐디 일을 배운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 시즌과 비시즌이 있어서 시즌에 열심히 일해서 미리 돈을 벌어둬야 해. 지역에 따라 할인에 따라 비시즌에도 1이 되는 골프장이 있어. 보통 따뜻한 남쪽은 1이 꾸준히 될 수 있어. 비시즌에 돈 번다고 쿠팡이나 물류센터 가봤는데 그때 정말 캐디가 낫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 무보수고 배울 때는 힘들지만 한번 배워두고 경력이 쌓이면 골프장을 옮길 수도 있어. 물론 골프장을 옮기면 다시 교육은 받아야 해. 신입 때 받은 교육에 비해서는 수월해. 짧게는 3일 길게는 14일 정도. 명문 골프장이나 회원제 골프장일수록 교육기간은 길어. 간혹 그런 골프장은 교육비를 주기도 해. 금액은 크진 않고 교육 끝나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기에 기대는 하지마. 교육 끝난 뒤에 근무를 해야지 교육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 신입 시절이 힘든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야. 처음이기 때문이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 과정을 알고 시작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 힘들어도 지금 버티는 시간이 나중에는 다 경력이 돼. 이 이야기가 신입 캐디, 초보 캐디, 새싹 캐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받았을 때와 현재 교육이 달라진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크게 틀은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캐디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초보 유튜버 겸 먼저 시작한 캐디 선배로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캐디 관련 도움될 만한 영상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용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